자, 오늘은 자, 시간이 되면 검부터 펜타클까지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은 마이너 카드 검 14장하고 펜타클은 상황 봐서 시간은 봐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고 나면 이제 몇 장 안 남죠. 그리고 마이너 카드의 구조는 기존에 배웠던 지팡이나 컵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다만 그 지팡이는 열정, 일이라는 키워드가 녹아져 있는 느낌으로, 컵은 감정이나 사람을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으로 이제 뉘앙스를 잡아주면 훨씬 더 쉽게. 자, 그러면 검은 검은 속성이 공기, 즉 바람이라고 했어요. 자, 바람이니까 주위를 감싸고 있는, 공기처럼 감싸고 있는 어떠한 기운에서 생각, 사고, 그래서 결정, 결단. 자, 또 하나는 되게 차갑고 냉정하다. 그리고 고민, 스트레스. 꼭 마이너 검 카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칼 또는 뾰족하게 날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차갑고 냉정하고 스트레스를 동반을 한다. 그리고 검의 모양은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생각과 사고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러니까 좌뇌적인 사고죠. 우뇌적인 사고는 감성적이라는 거라서 좀 더 컵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뇌에만 생각을 하는 건가, 그리고 기억이 저장되는 건가 했을 때, 이제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을 이식을 했더니 옛날에 기억이 그대로 떠오른다, 뭐 이런 것처럼. 이번에 그 TVN 드라마에서 그 자백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도 이제 변호사인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심장 이식 수술했던 그 죽은 그 엄마가 자기 아들 심장을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이식 수술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 밑에 사무장식으로 가서 하는데, 이제 주인공은 계속 그 사고 당시 죽었을 때 그 기억들을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심장에서도 무언가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가 있을 거다라고 몇몇 연구가들은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장을 감싸고 있는 그 부분에 사람의 어떤 기억들이 거기도 저장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연구 논문 같은 것도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운해적인 것들, 감성적인 것들은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뭔가 감정적인 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좌뇌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가 그래서 남자들은 좀 더 좌뇌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여성들은 굉장히 우뇌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겨서 나는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남녀 간의 연애나 부부 생활에서의 어떤 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해해서 좀 더 장점으로 발전하면 훨씬 더 좋은데, 조금 약간 대립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자, 어쨌든 검은 무언가 결정하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그래서 이 카드들은 생각하고 결단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카드들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에이스 카드는 1번과 같아서 뭐예요? 시작과 창조. 그래서 시작과 창조. 뭐의 시작과 창조예요? 생각 또는 보통 결단의 시작,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아요. 뭔가 칼을 뽑았어.
누군가 나한테 칼을 줬어. 결단을 내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내렸다는 거는 뭔가가 결정이 됐다는 거고, 자, 결단이 된다는 것 자체는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번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카드를 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나서 남편한테 뭐라고 해요? 각서쓰라고 하잖아요. 아무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계약을 하고 각서를 쓰면, 그리고 내가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너 이쁘니까 내가 10만 원을 줄게 했는데 다음날 와서 자 10만 원 줄 테니까 주세요. 근데 내가 언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근데 만약에 계약서 쓰고 상방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요? 줘야죠. 그런 것처럼 뭔가 칼로서 결정을 지어진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만약에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결혼이라는 계약 사항이 되는 거죠. 좀 더, 근데 만약에 결혼 중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혼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계약이니까.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무언가 계약을 통해서 뭐 계약서를 쓰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무언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사항들, 이런 것도. 그래서 칼은 뭔가 법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게끔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칼 자체가 되게 냉정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이라는 키워드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1번 정의 카드에서도 보면 그 법관의 모습에서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녹아져 있으니까. 자, 그림에서 보면 구름에서 나오는 손. 자, 신이 주는 선물. 자, 칼 외에는 왕관하고 올리브, 야자잎,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왕관은 지위와 권위, 올리브와 야자는 뭔가 풍요로움. 그러니까 권위와 지위, 풍요로움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칼. 그리고 불꽃이 흩날리는 건 요드, 즉 신의 은총. 그래서 당신의 결단은 신이 은총을 내렸으니까 괜찮은 결정이고 결단이야,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 여러분들이 칼을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이 왕관을 이렇게 칼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쑥 빠지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허울 좋은 허황된이라는 의미도 나름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져서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카드는 좋게만 해석하지 말고 무언가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스는 뭔가 시작을 해. 근데 그게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시작일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카드는 자, 주인공이 눈을 가리고 양손에 칼을 들고. 자, 이 카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주인공은 칼을 들고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칼을 들고 눈을 가렸다고 생각을 하면 편안할까요? 되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거기다가 칼을 들었을 때 그 칼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누구를 벨 수도 있으니까 되게 불안하죠. 자, 그런데 뒤에 그림을 보면 되게 잔잔해요, 물이. 감정적으로는 평온한 상태. 그렇다면 보통 대부분 이러고 있으면 다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감정적으로 평온할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주인공은 이 칼을 휘둘러야 될지 버려야 될지 하나만 택해야 될지 무언가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자녀분들이나 남편분이 뜬금없이 나 유학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대찬성 그럴 거예요? 아니면 돈 없는데 무슨 헛소리, 가지마, 그러실 거예요? 고민되죠? 고민되지 않으세요? 자, 그럴 때 뭐 이제 남편은 그렇다 치고 이제 자녀분이 다 때려치고 나 일단 유학 좀 가고 싶어. 그럴 때 얘가 가고 싶으니까 보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근데 상황상 어때요?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얘가 유학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또 그래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조금만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죠. 돼? 안 돼? 일주일이 지났는데 좀만 더 기다려봐. 한 달이 지났는데 좀만 더 기다려봐. 6개월이 지났는데도 기다려봐.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포기라든가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가든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결정할 상황인데 나는 눈을 가리고 결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제일 알아서 포기해 주기를. 그렇잖아요. 무언가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내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나는 편해. 그렇지만 아이는 어떨까요? 뭔가 기대를 하지만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 빨리 결정을 내려서 안 돼. 지금 상황에서는 갈 수 없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든 뭔가 준비를 하겠죠. 알았어. 보내줄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다음 스텝 밟을 텐데 전혀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만약 이 카드가 나오면 연애에서도 이 카드가 만약 나온다 그러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네. 그런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당신 편하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2번은 아무것도 안 한다예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결정장애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결정을 내리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대신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는 거 따르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 카드 같은 경우죠. 내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결정을 하지 않을래. 누군가 결정해줘. 그냥 나는 거기 따를래. 그러면 나는 책임은 없잖아. 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늘의 달도 변화,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좋은 카드일까요? 나쁜 카드일까요?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주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 이 카드는 심장에 칼이 꼽히는 카드. 그러니까 내 심장에 칼이 꼽힐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심장에 칼을 꼽을 수도 있는 카드예요. 꼭 그래서 이거를 내 심장에만 칼이 꼽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내 심장에 칼이 꼽히든 상대방한테 칼을 꼽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로 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심장에 칼이 꼽혔을 때 제일 심한 게 배신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커요. 배신당했을 때 뭔가 실패했을 때보다 배신당했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배신, 고통, 상처. 자, 이런 키워드를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연애에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당할 거야. 그쵸? 채일 거야. 아니면 내가 상대방한테 심장에 칼을 꼽을 거야.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카드는 조금 약간 과거 지향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거야 라는 의미보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배신이라는 키워드인데 자,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배신을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배신도 안 하고 배신도 안 되겠어요? 좀 의외인데 저는 배신은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믿었던 친구한테도 배신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상대방이 탁 틀어버려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배신을 한 경우보다 배신 당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10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한 8, 9명 배신 당해봤대. 그래서 배신해봤어요. 한두 명밖에 배신을 해본 기억이 없대. 숫자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다 같은 사람한테 배신당한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배신을 한 사람보다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은 배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신을 당했다는 쪽이에요. 즉
배신을 한 게 아니고 배신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는 배신하지 않았는데 왜 배신을 당했을까? 즉, 내 뜻하고 다르거나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배신하겠다고 느끼는 거죠. 상대방은 배신한 게 아니고 자기 갈 길, 자기 생각대로 했을 뿐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안 맞으면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즉, 상대방은 배신하지 않았는데 나는 배신당했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배신이라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상대방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배신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애 같은 경우에 할 때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 배신이죠. 그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는 지 갈 길 간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나만 몰랐을 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배신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저런 놈이었는데 내가 몰랐네? 지 갈 길 갔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죠. 고통스럽거나 상처받을 일 없이 철저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든가, 그쵸? 유죄를 받아야겠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걸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로 돌려보면 이게 꼭 내가 고통스럽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적으로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상처나 고통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거는 당신은 배신당하고 고통스러워 상처받을 거야 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다시 하면 그 상처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니까 네가 생각만 바꾸면 별거 아니다. 이런 의미도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당사자는 더 크게 느껴지죠. 옆에서 봤을 때는 야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번에 일본에서 경제 제재 할 때 이번에 뭐 배신이 어째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원래 그런 놈들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해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갈 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통스럽다고 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신을 당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배신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은 지금 주인공이 관 위에 누워 있어요. 관 위에 누워 있다는 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 왜 휴식을 취하고 있을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검카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어서 나는 관 속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관 위에라도 누워서 쉬고 싶어. 그러니까 죽을 만큼 쉬고 싶어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너무 자, 그러면 연애에서 이거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둘의 관계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뭐 회사도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회사 쉬고 싶어.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 되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아. 좀 쉬고 싶어. 아니면 앞으로 쉴 거야. 힘들어서 둘 관계가 뭔가 중단이 될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하죠. 그런데 모태솔로야. 근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쉬어? 아니면 취준생이야. 근데 이 카드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모태솔로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네? 라거나 아니면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취준생 같은 경우에도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 그럼 취업이 계속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 큰 느낌에서는 어쨌든 진행이 안 되고
지금의 그 상황들이 되게 힘들어.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솔로인 사람한테, 싱글인 사람한테 계속 쉴 거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미로는 여기 보여지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희망을 상징을 해요. 전제 조건이 있죠. 무조건 희망이 있어가 아니라 당신이 충분히 휴식을 했다면, 이 전제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연애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충분히 연애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희망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봤을 때 이 친구는 아무래도 연애가 힘들겠네 라고 판단한다면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충분히 공부해서 취업이 될 수 있을 느낌이 든다 그러면 당연히 희망적으로 당신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쉬는. 그래서 질문자를 보면 딱 느낌이 아는데, 큰 틀에서는 희망보다는 휴식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계속 쉬겠네요. 또는 안녕하세요. 이러는 사람에서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싶어. 이런 게 훨씬 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 카드는 이제 처음 타로를 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굉장히 좋은 카드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일 크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어서 웃고 있으니까, 그것도 남들은 칼이 없는데 칼을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카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저기 끝에서 울고 있는 걸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이 먹구름치고 뭔가 비바람이 올 것 같은 이러한 하늘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공의 어떤 감정 상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웃고 있는 표정과 뭔가 밸런스가 안 맞죠. 그래서 주인공은 저기서 울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이 사람은 주인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는 사람이고, 이거는 이 둘 사이의 중간에 어떤 계기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웃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의 칼을 빼앗는, 즉 경쟁에서 이기는 게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야. 그래서 5번 카드의 별명이 패배자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나는 패배해. 자, 그러면 연애라고 한다면 어때요? 경쟁자한테 패배하니까 연애가 안 되겠죠. 아니면 연애 중이어도 누군가 나타나서 빼앗아 가는 그러한 키워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뭐 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업이 될까요? 어렵겠죠. 뭔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굉장히 안 좋은 카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경고 카드라는 의미를 많이 써요. 경고를 해주는 카드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메이저 카드 중에 탑 카드가 경고성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벼락 맞을 것 같아. 즉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당신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그 16번 탑 카드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사람 중간에 누군가 이간질을 하거나 중간에 누구 때문에 뭔가 일이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당신한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야. 즉 친구가 야 저기 좋은 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뭘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다단계예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친구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컵 4번은 외면 카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컵이 신이 주는 거라. 그러니까 친구가 사업 설명회인데 같이 가자 했을 때 만약 그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의외로 괜찮은 카드, 그러니까 괜찮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에서도 카드가 다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경쟁에서 지는 카드,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카드. 자, 6번 카드는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여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 즉 그래서 이동, 이사, 여행. 즉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실제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고 움직이는 거, 사람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탈 것이 있다라는 거는 다 이동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차 카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사 카드 보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3번 죽은 카드에서 사신이 말을 타요. 이런 말을 타고 있는 모습들 또는 전차라든지 배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거를 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A에서 B로 이사를 간다, 이동을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게 커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배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칼이 꼽혀 있어. 자, 칼이 꼽혀 있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기준으로 앞에는 파도가 치고 있고 배를 기준으로 위는 되게 잔잔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여기는 현재는 파도가 치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으로나 심정으로 안 좋아. 근데 배를 타고 가는 저쪽은 굉장히 평온하고 평탄하고 좋은 곳이야. 즉, 이 이동과 이사는 좋은 곳으로 가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이사를 갈까요? 또는 회사를 옮길까 해서 이 카드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있는 곳이 너무 힘들어. 칼이 꼽혀 있어. 그래서 옮기는 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 될 거야. 훨씬 나은 곳일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사하는 곳은 좋은 곳이야. 그렇지만 현재는 굉장히 힘들어가 녹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힘들어. 그래서 옮기고 싶어. 이 생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노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되는 게 주도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현재 힘든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 이런 의미가 이 카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 카드도 굉장히 좋은 카드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으니까 뭔가 카드를 5개나 들고 가네? 너무 좋은 카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카드의 별명이 도둑카드예요. 내 텐트에서 칼을 훔쳐 도망가고 있는 놈. 그래서 뭔가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카드예요. 근데 배경이 노란색 뭐 이렇게 돼서 인물도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게 도둑놈이야? 주인공일 수 있는데 좀 어거지 아니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표현하는 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훔쳐가는 건 아니죠. 그럼 옮기는 거잖아요. 즉, 근데 얼굴은 되게 웃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게 손잡이를 안 잡고 칼날을 잡고 옮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을 옮길 때 손잡이를 안 잡고 칼날을 갖고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즉, 7번 카드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인물을 도둑으로 보는, 즉 내가 손실을 봐. 그러니까 뭔가를 단속을 잘해야 되고 누군가 내 거를 탐하는 존재가 있으니 조심해. 두 번째는 본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너무 흥분해서 실수하는. 본인은 좋다고 옮기고 있지만 이 손이 멀쩡히 남아있을지. 자,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카드. 또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검이 7개인데 칼이 7개인데 5개는 옮기고 2개를 놔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빠뜨리는. 그래서 뭔가 구청에 가서 서울 뛰려고 했는데 신분증하고 뭘 안 갖고 왔어 라거나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죠.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내일 꼭 챙겨야 돼. 책상에 대기를 진열을 쫙 해놔요. 이거 꼭 갖고 나가야지 해놓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 그렇대요. 아, 이게 책상에 올려놔도 소용이 없으니까 현관 앞에다 박스를 딱 해놓고 딱 해놓은대요. 그래서 아침 출근할 때 딱 보면, 아, 누가 앞에다 박스를 해놓고 발로 툭 치고 나온대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뭔가 빠뜨리고, 옛날에 저도 뭔가를 박스에다 다 해놓고, 왜냐면 제가 이제 특강이라는 데 가면 이제 프린트물을 이렇게 다 복사를 해놓고 이제 박스로 다 해놓고 이걸 갖고 가야 돼요. 한 3, 40명이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 놓고서는 한참 이제 고속도로 올라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박스 안 챙겼는데? 돌릴 수 없잖아요. 그냥 가서 말로 떼었죠. 그래서 본인이 실수. 이것도 일종의 경고예요. 실수하지 말아라. 본인이 분명히 뭔가 빠뜨릴 수 있어. 자, 그 탑카드 16번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갑자기 외부로부터 어때요?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사건, 사고를 경고해 주는 거고요. 이 검 5번은 누군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야. 7번은 뭐예요? 본인 스스로를 조심해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경고 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카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면, 자, 이 카드는 주인공이 눈도 가려 있고, 손은 붕대 같은 걸로 감겨 있고, 주위에는 칼이 꼽혀 있고, 그래서 이 8번 카드의 별명이 사면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들 이 상황이라면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즉, 눈을 가려져 있는 모습이 우리 앞에서 봤던 검 2번 카드가 되게 닮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 돼도 풀을 수가 있고 자유롭게 칼을 휘두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손이 묶여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못한다죠. 2번 카드는 아무것도 안 한다였다라면 이 8번 카드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 되게 많지 않나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다리는 안 묶여 있어. 다리가 안 묶여 있다는 거는 어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세히 보면 손을 묶어놓은 게 너무 어설프지 않아요? 우리 15번 악마 카드를 보면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빠질 것 같잖아요. 이것도 내가 몸을 잘 쓰면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즉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 칼이 꼽혀 있고 움직이면 다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움직이면 위험한 거 아니야? 즉 역설적으로 보면 15번 악마 카드처럼 이 사람은 뭐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죠. 내 상황을 봐. 주위에는 칼이 꼽혀 있고 난 눈도 가려 있어. 손도 묶여 있어. 아무것도 못해. 나보고 어쩌라고.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 풀다가 칼에 닿을 수도 있고 걸어 나오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이 상태로 있다는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칼이 주위에 꽂혀 있다는 건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털어놔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좋은 얘기했지만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못하세요? 그냥 뭐 일이라면 사표 던지면 되고 부부 이렇게 안 좋으면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죠. 가정 핑계를 다 대요. 그래서 안 된대. 그러니까 지금 핑계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해요. 분명히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못하는 거. 그래서 타로를 할 때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보면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가장 행복한 방법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다 배제하고 당신이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거 할 때 가장 행복할 것 같대. 그런데 그거 하면 아이들 걱정,